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씨를 응원하는 전광판이 서울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26일 SNS에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한 건물에 전광판을 걸었다며 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배우 김씨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씨는 특유의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행복의 이후 우리 마음에 영원히 응원한다라는 글과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차이니즈 팬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장면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 가해자로 배우 김씨가 화제가 되었을 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번에 올라온 응원 전광판과 동일한 위치의 전광판에 배우 김씨의 사진과 함께 임신 중단 종용 배우 의혹 이틀 만에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는데 해당 자리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배우 김씨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이 틀어져 있던 위치라 당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최 씨의 사생활이 뒤에 연예 매체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브의 녹취록으로 파헤쳐지며 양상이 변화하는 시기와 맞춰서 응원의 글이 담긴 전광판이 공개되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변화에 배우 김씨와 함께 촬영하던 스태프들의 증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출연한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한 스태프는 지난 24일 개인 SNS에 사랑하는 갯마을 차차차 사랑은 홍반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일부 스태프들도 이날 개인 SNS에 김씨를 언급하며 좋은 사람 좋은 배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다른 스태프는 SNS에 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홍반장답게 빨리 일어서자 파이팅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역 배우들도 같은 날 SNS에 김씨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드리 역의 김민서는 김씨와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민서가 줄이고 주리가 민사였던 그 시절 직접 본 것만 믿고 아는 것만 얘기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행복할 추억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보라 역의 고도연도 촬영장에서 사인을 해주는 김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고 추억이 돼버린 갯마을 차차차 쌓았던 날이라며 그립고 보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장희준 역의 김은희 모친이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온유가 공진 배우님들 보고 싶다고 갯마을 차차차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 저도 그립다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같은 촬영장의 스태프라고 밝힌 또 다른 스태프는 응원의 글을 올린 스태프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목격담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작진이 준비한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김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스태프는 김씨의 응원 게시물을 올린 글쓴이는 김씨의 측근일 것이라며 김씨를 응원한 스태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평소 현장에서 자주 온 정색과 난색 분위기를 싸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은 감리 할머니 집에서 이상희와 밥 먹는 씬에서는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그때부터 표정이 굳었다. 충분히 기분이 안 좋을 상황이긴 했지만 이후 소품팀이 밥이나 반찬을 다시 채우려고 해도 됐다라며 정색해 모두를 당황시켰다. 이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상대 배역인 이상의 가히 왜 밥만 먹어 반찬도 좀 먹어라며 애드리브를 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사람이 싸한 게 있다 같은 배우들에겐 친절하고 겉으로는 늘 웃지만 본인의 연기가 잘 안 풀리면 스태프에게 내먼 핑계를 대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김씨의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대학 동기가 등장해 이번 사건에 휘말린 김씨를 응원했습니다. 김씨의 대학 동기라고 주장하는 이 씨는 김씨 대학 동문이 주장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전한다며 커뮤니티에 처음 쓰는 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씨와 대학교 2, 3학년을 함께 다니며 수업도 일부 같이 듣고 연극 제작도 함께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넬 씨는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시절에 그는 술을 좋아하고 클럽을 좋아하고 지금처럼 여성 관련 일도 심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적어도 제가 보고 겪었던 대학 시절의 김씨라는 사람은 그 기사의 내용과 다른 사람이라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딸 좋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게 큰 우민이라며 2년간 그에게 3번의 도움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사건을 전했습니다. L씨는 연극 제작 중 교수님께 연기로 몇 시간째 많이 혼나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 남아서 연습하던 그가 허락을 받고 저를 데리고 나가 교수님의 말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줬다. 덕분에 위험한 시간을 넘기고 작품도 잘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술 취한 학교 학생과 주먹 시비가 붙을 뻔한 사건에서 그가 나타나 싸움을 말렸다라며 저를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해줬다.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큰 소리가 제 목소리 같아서 나와봤더니 저였다며 술 취한 사람과 싸워서 좋을 것 없다고 그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잘 지나갔다고 회상했습니다. L씨는 글로 보면 별일 아닌 일 같지만 짧은 글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며 그는 저를 도와줄 의무나 책임은 없지만 그저 제가 먼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얘기했던 이유로 저를 늘 도와줬다. 적어도 제가 본 인연은 욱하는 면도 운 못했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욕나거나 주먹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라며 제 글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조금이나마 진실에 보탬을 하고자 부족한 글을 남긴다며 글을 쓴 이유를 전하면서 대학 시절 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배우 김씨가 전 연인 L씨의 중단 수술 이후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보도에 대해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잘못을 미역국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흔들어 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이렇게 연예 매체가 보도한 김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잘못을 피로 씻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미역국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군대에 있을 때 타 소대 선임 중 여자친구 중단 수술한다고 휴가 타서 나가고 또 위로 여행 필요하다고 연장 요청한 인간이 있었다게도 수술 후는 여친에게 따뜻한 남친이었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뒤 연예 매체는 배우 김씨의 왜곡된 19가지 진실이란 제목으로 김씨와 관련해 L씨가 쓴 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씨가 L씨의 갈 길을 가진 사실을 인지한 뒤 서로 합의해 수술을 택했고 수술이 이루어진 후 김씨는 L씨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평론가는 지난 22일에도 KBS 이틀이 1박 2일에서 하차한 김씨를 언급하며 남성 출연진으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에 예견된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21일 SNS에 세상에 무리가 하나 더 늘어났고 명백한 피해자도 있지만 KBS 예능 프로그램 일밤 일도 피해자라고는 못하겠다며 1박 2일과 과거 무한도전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적 방송 세계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이 전원 남성인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연인으로서 음주물리적 과외 등 중한 사고를 칠 확률이 높고 남성들의 이상인력 문화 때문이며 중단 수술 조명이 강압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이며 사고친 남성도 꽤 쉽게 돌아와 모두의 망각 속에서 놀 수 있는 방송 시장에서 오만해지고 하향 평준화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성들 자체가 많이 안 남은 방송 환경에서 제주도 사는 이효리가 매번 올라올 수는 없잖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배우 김씨의 사태의 경우 그저 알아서 자폭한 건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며 여성들에게만 중단에 대한 부담을 주는 사회구조적 맥락과도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성들끼리만 모여 노는 곳이 다른 이들에게도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런 재미란 것 자체가 상당히 권력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악순환은 일종의 자가발전이라 그냥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계가 여성 멤버들을 겨놓고 이런저런 예능돌 만들어보고 노잼 방송이 나와도 그냥 좀 참고 덜 각오라면서 방송계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방송하는 남성들이 다 쇠고랑차에 멈추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뒤 연예 매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수한 문자 메시지를 무기 삼아 여론 재판을 내리는 뒤 매치식의 보도를 보호받아야 할 유명인의 사생활까지 알권리의 범주에 포섭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의혹을 받는 유명인이나 지인이나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하는 취재보도 방식은 뒤매체의 전매 특허입니다.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 씨와 그의 전 연인이 나눈 문자. 지난 4월 배우 서예지 씨와 김정희 씨가 연인 시절 나눴던 문자도 이런 방식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쌍방의 엇갈린 입장 속에 가려진 사건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배에는 이보다 더 크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쌍방이 있는 사건에서 한쪽을 몰아세우는 태도를 취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인데요. 뒤 매체는 2015 김현중 씨 전 연인 인터뷰와 메시지 공개를 통해 김현중 씨의 물리적과의 의혹에 무게를 실었지만 2010년 대법원은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적인 문자 내용은 알 권리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맥락과 전후, 사정은 모르는 것인데 뒤에 매체는 일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한쪽을 악마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처장은 더 큰 문제는 뒤매체 문제적인 보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며 그대로 가져다 쓰는 언론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매체들이 뒤매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언론과 대중이 뒤매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과 응원이 계속해서 오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며 이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